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 들려드릴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2월달 시작이 됐죠. 시작과 동시에 들려드리는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케어 플러스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루시드 주가 급락에 대한 이유, 그리고 유튜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재밌는 소식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함께 들어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죠. 아참,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요, 구독해 놓으시게 되면 매일 아침 7시에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요즘에 나왔어요. 보험 상품을 6권 해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애플 제품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게 돼요. 폰에도 가능하고, 패드류에도 가능하고, 노트북에도 가능하죠. 뭐 아이맥 시리즈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파손됐었을 때, 손상을 입었었을 때, 배터리에 이상이 있었을 때 최소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쓰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을 하면서 미니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있잖아요. 언젠가 좀 파손이 되겠구나 싶어서 케어에 가입했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침수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혜택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게 되니까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아니었었어요. 이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지불을 하는 거였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요금 부가가세가 부과가 돼요. 그 얘기는 애플에서 우리한테 부가세를 부과를 했고 우린 부가세를 냈어요. 그래 애플은 그렇게 받았던 부가세를 갖다가 나라에다 세금을 또 내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애플케어 플러스 전체 비용에 해당하게 되진 또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애플케어 플러스란 이 요금을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 기술 지원 보증 연장의 개념이 있고 우발성 손상 보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기술 보증은 아니고 손상 보증만 환급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유권 해석인 거예요. 그 비율에 대한 것들하고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다시 논해질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인당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차피 세금을 낸 거니까 그럼 국세청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10,000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요. 아이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애플케어가 이게 금액마다 달라요. 대략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에 절반 하게 되면은 10만 원에 다시 또 10% 정도니까 10,000원 정도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동안 조용했었던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약관을 개정을 했어요, 애플케어에 대해서. 근데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고의 파손은 보험 사기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애플워치라든 이런 것들, 그 보험을 하고 싶어서 애플케어에 가입했었을 때 가게 되면은 이 정도 갖고는 보험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 발로 밟던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차에다 던지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파손이 되고 갖고 오면 됩니다. 라는 얘기들도 슬쩍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고의 파손은 안 되기는 하죠. 보험 사기 당하는 거니까. 이걸 정식으로 넣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후폭풍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2016년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미 KT 올레폰 안심 플랜이라는 게 유권 해석이 한번 나왔었어요. 보험 상품이라고. 이래서 KT가 한 606억 원 정도를 환급한 바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부가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한 소식이에요. 테슬라의 대항마가 참 많죠. 그 중에 회사 하나가 저희도 가끔 소개하고 이야기 나눴었던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의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했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세 모양 트자 공공기금이 루시드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곳에서 루시드를 인수하게 되면 자금이 더 많이 탄탄하게 될 거고 그럼 전 세계 1위의 전기차 기업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뜨게 됐던 거죠. 이미 국부펀드가 루시드에 투자까지 했었던 상태였는데 인수까지 하면은 탄력받겠구나 라는 얘기였었어요. 다만 2배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다시 9% 정도, 뭐 2배 올랐으니까 9%면 크진 않은데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인수가 루머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때문이에요. 루머에 오르고요. 루머에 또 내리는 주식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고로 그럼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1조 2천억 가량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작년 12월에 얼마 안 됐죠. 추가를 했었고요. 전기차 쪽에도 관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루시드 입장에서는 고급 전기차로만 승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공급난도 마찬가지고냐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래서 대중성 있는 더 저렴한 전기차도 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루시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매일매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들어가죠. 이거는 좀 훈훈한 소식이라서 제가 이건 쇼츠로도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1,000명한테 전 세계에 눈 수술을 후원을 했어요.
이 미스터 비스트의 구독자가 1억 3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수익도 어마어마할 건데, 자, 비영리 단체인 C와 함께 전 세계 시각 장애인을 선정을 한 겁니다. 지역은 미국,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하고 나서 또 영상이 올라왔었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대학생, 한 눈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 친구한테는 6천만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었고, 평생 꿈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거였다. 시각장애에서 운전을 못 하잖아요.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한테는 테슬라를, 함께 협업을 해서 수술 치료를 진행했었던 안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후원금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이 전달됐었다라고 하네요. 미스터 비스트의 1년 수입을 보게 되면 641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이 많으면은 안 쓰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이건 해 버릇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투자를 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이미 예전부터 나무 심기 프로젝트라든지 빈민 기부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선행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분이 유명한 건 이 이야기만 아실 거예요. 2021년 11월에, 그러니까 2년 됐죠 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실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금 45만 6천만 달러, 약 5억 4,300만 원을 두고 게임을 진행했었어요. 이 영상들 여러분들 꼭 한번 미스터 비스트 보시면 재밌으실 거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한국어 더빙이 다 돼 있어요. 거의 방송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저도 굉장히 편하게 한국어 더빙을 봤는데, 야, 이렇게 더빙을 했어? 라는 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꼭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2월 달에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